스텝 3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 1번은 좀 어렵게 느껴져요. 사실은 좀이 아니라 많이 어렵게 느껴지죠. 한번 읽어볼게요. 서류 전형을 통과한 8명의 지원자들과 사원 2명이 토론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자와 사원을 섞어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두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붙인다. 사원이 각각 1번과 10번을 받았고 항상 마주보고 있다고 할 때 지원자들과 사원이 원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랬습니다. 일단은 원탁에 둘러앉았다는 것은 원순열이라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뭐 디테일한 내용이 더 있지만 해당 관련된 내용만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원순열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사원 2명이 섞여 있는데 이 사원 2명이 1번하고 10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0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10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자리 중에 2자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원이 앉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2명을 원탁에 앉혀야 되는데 2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2팩 2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이에요. 1. 그러니까 1, 10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교수님 11일 수도 있잖아요. 원순열은 돌려서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즉 11이어도 돌리면 1, 10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사원들을 배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쪽에다가 4명씩 더 앉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됐죠?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원순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리가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원순열은 이렇게 2개가 같다 그러면은 2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순열에서 이렇게 사원 2사람의 자리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직순열, 그러니까 일반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과 10을 경계로 해서 좌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앉을 사람과 이쪽에 앉을 사람을 조편성, 분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8C4 곱하기 4C4.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같은 게 2개가 있으면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나눠줬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뭐 한 거예요? 조편성을 한 겁니다. 조편성. 그러니까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분배를 해야 됩니다. 분배. 이게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분할. 그럼 분배가 뭐예요? 분배. 이 4명을 조편성을 했는데 얘네를 4명을 얘하고 얘로 보낼지 아니면 얘하고 얘로 보낼지 어디에 그걸 놓을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2팩 이것까지 하면 이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분할, 뒤에가 분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이 됐고요. 우리 해설에서는 그래서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실까봐 분할과 분배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분배 없이 분할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분할하면 끝이 아니에요. 분할하고 분배까지 했습니다. 너네 4명 이쪽 가고 나머지 4명 이쪽 가.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4명을 여기다 앉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명이 갔어요. 근데 그 4명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앉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써보면 여기다가 4팩 여기도 4명을 앉히니까 4팩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정리를 해보면은 4팩분의 8, 7, 6, 5 곱하기 4팩 하니까 8팩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해설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파악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근데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애초 요 상황부터 볼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순열에서 이렇게 자리가 결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라 무슨 수열이라고요? 직순열이라고 했습니다. 직순열이라는 것은 일반 순열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그냥 8명을 여기다 앉히는 거잖아요.
8팩입니다. 8팩. 됐어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긴 하지만 결론은 원순열에서 자리가 고정이 돼 버리니까 그냥 8팩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87654321 끝난 거예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거라고요, 그냥. 왜 그런다고요? 원순열도 자리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원순열이 안 돼. 왜? 이제부터는 정해졌으니까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쉽게 8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애초에.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문제 읽고 답 체크하는데 한 30초 컷인데 문제 읽는 것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읽었다 그러면은 5초 컷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쪼개버리면 1분도 간당간당하죠. 아무리 빨리 해도. 자, 이해되셨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뒤로 가시면은 4번이 있습니다. 4번은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 다음은 2010년을 100으로 하여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지수를 작성한 자료이다. 이를 해석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일단은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지수 증감률입니다. 2005부터 2015고요. 실제로는 2005와 2010, 2015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는 거죠. 교수님 2010은 없는데요. 2010이 왜 없어요? 가격 지수라고 해서 이게 그 농가 판매 가격 지수나 농가 구입 가격 지수 모두 2010년도가 100이다. 즉 2010년도가 기준이다라고 해서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5년, 2010년, 2015년이 다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지수도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비율. 비율이라는 거는 분수예요. 분수. 지수는 기준 양분에 비교하는 양이거든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곡물, 첨가물, 축산물, 전체 가계용품, 농업용품, 농촌 임료금에 대한 증감률 자체는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왜냐면 얘네들이 기준량이 모두 똑같거든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기준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증가율, 감소율 정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못하냐면 지수만 놓고 누가 더 크다, 작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크다는 건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계용품의 금액이 농업용품의 금액보다 크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요. 됐죠? 이해됐죠? 자, 볼게요. 1번 2005년보다 2015년에 농가 판매 가격 지수가 농가 구입 가격 지수보다 지수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누가 더 크다 작다. 상승폭이 더 크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전체로 봐야 되죠. 전체. 그죠? 그러면은 그 농가 판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7.5 21.3 정도 증가했어요. 그죠? 21.3포인트 비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18.2 27.2포인트인데요. 자, 그래서 상승폭이 더 적죠. 작죠. 큰 게 아니라. 답은 너무 쉽게 1번이 나왔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자, 2번 볼게요. 2005년 대비 2015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은 농촌 임료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강의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증가율과 배수 관계를 말씀드리거든요. 자, X% 증가다. 10% 증가다. 그러면 용돈이 10,000원인데 10% 증가하면 얼마예요? 11,000원이죠. 1.1배가 된 거예요. 용돈을 30% 증가시켰다. 용돈이 10만 원이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만 원. 1.3배가 된 겁니다. 즉 X% 증가했다라는 말하고 1 더하기 100분의 X배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이 크면 당연히 이 값도 크겠죠. 됐죠? 증가율과 배수 관계라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항상 이래요. 배수가 가장 큰 게 뭐냐라고는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증가율이 가장 큰 게 뭐냐? 또는 감소율이 가장 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증가율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크다는 얘기예요. 배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봐야 되는 것은 증가율을 일일이 다 따져볼 것이 아니라 배수가 가장 큰 걸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됐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농촌 임료금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증가했냐면은 일단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1.5배는 넘어가요. 맞죠? 3, 4, 1, 5. 예, 1.5배는 넘어가죠. 근데 나머지를 보세요. 나머지를 보시게 되면 1.5배 넘는 거 있어요?
1.5배 넘는 게 없습니다. 첨가물이 좀 높긴 한데 1.5배는 안 넘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배수가 가장 큰 것이 농촌임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도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2005년 대비 2015년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첨가물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자, 농가 판매 중에서만 보는 거예요. 역시 증가율과 배수 관계로 보시게 되면은 첨가물이 배수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4번 2005년 대비 2015년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가게용품 증가율이 가장 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게용품의 증가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게용품의 증가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는 배수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증가는 했지만. 근데 보시게 되면 분모는 가장 커요. 그죠? 분모는 85.0으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108.1, 107.3 이게 분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가율은 뭐라고 했어요? 증가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증가율은 뭐라고 했어요? 직전 연도 대비 증가량입니다. 증가량. 그죠? 증가량으로 보게 되면은 자, 가게용품 같은 경우는 얼마 증가했냐면 15, 23.1 증가했습니다. 그죠? 23.1. 분모는 얼마예요? 85. 일단 분모는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품은 73.8이고 얼마 정도 증가했어요? 26.2. 그러니까 36점대 나오죠. 분모가 얼마예요? 73.8. 그 다음에 농촌임요금은 84.9.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15, 15.1, 49.7입니다. 보세요. 계산할 필요도 없죠? 분모는 얘가 제일 큰데 분자는 얘가 제일 작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가장 낮은 게 맞죠? 그 다음에 5번 2005년 대비 15년의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지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은 곡물이다. 뭔 얘기예요? 배수가 가장 작은 것. 결과적으로 증가율과 배수 관계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 빼고는 다 조금 귀찮은 부분이긴 한데 2번도 쉬웠죠. 근데 1번은 너무 쉬웠어요. 뭐 어찌됐건 간에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증가율과 배수 관계는 상당히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농협은 단연간 5번 볼게요. 농협은 단연간 고객 신용등급 변화를 분석한 확률, 자료를 통해 고객의 신용등급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귀하가 관리하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2017년 B등급일 때 2019년도에 B등급이라는 확률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7년에 B고 19년에도 B예요. 그러면 일단 등급이 A, B, C, D까지 있죠. 그러면 A 갔다가 B 갔을 수도 있어요. B, B 유지했을 수도 있죠. C, B 갔을 수도 있고요. 상황만 놓고 보면 D, B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예요. 상황 4개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각주 두 번째를 보시니까 한번 D등급이 되면은 5년 동안 D등급을 유지하기 때문에 D가 되면 그 다음은 B가 아니라 D가 돼야 돼. D. 그러니까 얘는 보면 안 되죠. 됐죠? 요 세 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은 그랬으니까. 자,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간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은 다 더해야 됩니다. 얘네는 뭐예요? 순서대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은 곱해야 돼요. 즉 B에서 A 되고 A에서 B 되는 거는 곱해야 돼요. 자, B에서 A 되는 거. B에서 A 되는 게 얼마예요? 0.14. 0.14입니다. A에서 B 되는 거는 0.2죠. 0.028. 자, 그 다음에 B에서 B 되는 거 0.65. 다시 B에서 B 되는 거 0.65죠. 아, 이 귀찮은 계산이네요. 됐죠? 자, 요거는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얘는 0.4개가 나오겠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그럼 65의 제곱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65의 제곱. 맞죠? 여기 적어볼까요?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70 더하기 자 이거 하실 때 요런 게 있거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제곱 이거 알아두시면 좀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보세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거든요. 맞죠? 근데 궁금한 게 a제곱이 어떤 숫자의 제곱이에요? 이게 되는 거죠. 됐죠?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였어요? 65의 제곱이잖아요. 됐죠? 65의 제곱이다. 그럼 b는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획일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계산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b에다가 5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65 더하기 5. 65 빼기 5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면 70, 60이니까 4225.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의 특히 5로 끝나는 숫자의 거듭 그 제곱, 두 자리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0.4225가 되고요. BC, CB. B에서 C가 되는 것은 0.16, C에서 B가 되는 것은 0.15. 0.16과 0.15네요. 0.16이 먼저인가요? 0.1 B에서 C가 되네, 맞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0점 하고 4개죠. 맞죠? 근데 16 곱하기 15다 그러면 15는 160 됐죠? 5는 10 곱한 거의 절반. 그죠? 0, 2, 4, 0입니다. 0.02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모두 더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해보시면 답은 약 한 47% 정도가 나옵니다.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8번 한번 볼게요. 8번. 자, 중간중간 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론으로 정리해서 현장에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드리면 주객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틈틈이 계속 말씀드리니까요. 꼭 체크해 주세요. 8번. 다음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년부터 18년까지 매립, 소각, 재활용, 합계인데 다 더한 값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립, 소각, 재활용을 다 합치면 합계가 되는 거예요. 간혹 이 합계하고 위에 나와 있는 항목들의 합하고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고요. 1번, 매년 생활 폐기물 처리량 중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다. 자, 재활용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 건데 이 비중이라는 것은 전체분의 해당 항목이거든요. 근데 전체라는 것은 매립, 소각, 재활용이 모두 똑같아요. 합계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해당 항목의 값이 크면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각각이 얼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중이 얼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항상 큰지만 보면 됩니다. 항상 크네요. 심지어 절반 이상이죠. 그죠? 절반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50%도 넘는다. 거기까지 볼게요. 2번. 전년도 대비 소각 증가율은 그랬습니다. 소각에 대한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소각의 전년 대비니까 직전년도, 전년도 분의 당해연도 마이너스 직전년도 곱하기 100. 요거를 하시면 돼요. 소각에 한해서. 자, 2016년도가 2017년도에 2배 이상이다 그랬어요. 볼게요. 자, 2016년은 10609. 요게 얼마가 됐어요? 11604. 604. 그 다음에 요게 12331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증가율이, 요거의 증가율이 요거의 증가율이 2배가 넘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 증가했어요? 얼마? 대충만 하셔도 되지만, 딱 떨어지긴 하네요. 995. 그죠? 10%가 좀 안 되죠. 그죠? 10%는 안 됩니다. 왜냐면 10%가 1060이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 증가했느냐? 727 증가했죠. 맞죠? 727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2배라고요? 아,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럴 리가 없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10609 분의 995 11604 727 2배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배를 해도 얘가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죠? 택도 없죠, 사실은. 왜냐면 분모의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분모는 10% 정도 증가했어요. 분모는. 그죠? 분자가 작아지긴 했는데 얘가 거의 엇비슷하면 2배가 되려면 이건 거의 절반에 가까워야 돼요. 물론 절반보다 좀 커도 되지만. 됐죠? 됐어요? 근데 절반 근처도 못 갔죠. 자,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다. 답은 2번이다. 얘가 몇 프로 증가해주고 얘가 몇 프로 증가해주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2배가 맞느냐, 2배 이상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도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각량 대비 매립량은 60% 이상이다. 자, 소각량이 분모, 매립량이 분자예요. 그죠? 자, 왜냐면 A 대비 B 그러면 A분의 B거든요. 즉, 소각분의 매립을 보시면 되고요. 60% 이상이다? 2014년은 볼 필요 없잖아요. 2015년도, 16년도, 17년은 좀 봐야겠어요. 17, 18년은. 그죠? 자, 17, 18년도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머지는 70%는 넘어요. 그죠? 2016년도까지는 무조건 70%는 넘습니다. 때로는 80%도 넘고, 때로는 90%도 넘어요. 됐죠? 자, 그런데 17, 18 같은 경우는 값이 좀 촘촘하니까 볼게요. 1, 2, 3, 3, 1 7, 6, 1, 3 1, 2, 3, 3, 1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7, 8, 1, 3 그 다음에 1, 2, 6, 4, 8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보세요. 60%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0.6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한 7,300 정도 나와요. 됐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60%가 넘는다. 자,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7,000이 한 7,500대가 나옵니다.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60%가 넘는다. 심플하게 가셔야지 이거분의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면 안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 중 2010 매립은 자, 이거는 확인입니다. 확인이에요. 14부터 17까지 예, 감소했네요. 추세가. 자, 그다음에 5번은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에서 2018년 전체 대비 재활용의 비율은 2014년 전체 대비 소각량의 비율의 3배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3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3배가 안 된다. 자, 일단은 지금 2018년도입니다. 재활용의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5915. 5915 분의 얼마예요? 3454. 그 다음에 2014년 소각량의 비율 5906 분의 분자에 해당하는 소각의 비율이니까 10309입니다. 됐네요. 3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 값이 요게 3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분모는 9 차이에요. 9. 9면은 잘 보세요. 10%, 1%, 0.1%, 0.01%, 0.02%예요.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 때마다 세워라 내워라 풀란 말씀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 자체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그죠? 10%, 1%, 0.1%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0.01%인데 그거의 2배밖에 안 된다고요. 같다고 봐야 돼. 그죠? 근데 분자 같은 경우는 3배가 넘어요. 그죠? 3배 넘죠? 아, 죄송합니다. 3배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3배가 안 되죠. 분모는 거의 똑같은데 분자는 3배가 안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3배가 안 됐으니까 실제로 3배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됐어요?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됐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보면은 얘가 60%가 안 됩니다. 근데 얘는 20%가 넘어요. 그죠? 그럼 얘는 3배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그렇게 가셔도 되지만 분모는 거의 똑같은데 분자가 3배가 안 된다. 이해되셨어요? 심지어 분자가 똑같아도 문제인데 분자는 커졌어요. 조금이지만.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어차피 3배는 안 된다. 3배 미만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 그냥 확인하는 형식으로 쭉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해보고 저렇게 접근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팁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요. 좀 넘어가서 그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번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빈출인 형태죠. 실제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 주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내용 자체는 실제로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딱 보시면 돼요.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됐죠? 한번 13번 볼게요. 13번에서 일단 요구하는 것이 뭔지. 자, N은행에 N주거래 우대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던 L씨는 다음 달 만기를 앞두고 N은행 직원에게 세후 수령액을 문의했다. 세후입니다. 세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L씨의 예금 거치 금액은 2천만 원이고 상품 가입 금액은 2년 6개월이다. 2천만 원 넣었고요. 2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가입 당시 상품 설명액, 자, 거래 실적 안내받을 세후 수령액은 그랬고 상품 설명서에 보니까 가입 기간에 해당되고요. 가입 금액도 해당됩니다. 일시 거치는 넣어놨다는 얘기고 이자 과세가 있네요. 15.4%. 이만큼을 내야 돼요. 이게 세금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자세. 그 다음에 단리 적용이다. 단리 적용이라는 것은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대 사항 충족되는 경우 기본 만기 지급 금리의 가산에서 만기 해지 시 우대 금리 적용. 자, 일단은 이율이 2년 6개월이면 1.5% 포인트죠. 그죠? 그 다음에 우대 사항이 총 4가지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2016년 3월부터예요. 가입은 2014년에 했습니다. 3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아파트 관리비, 실비 보험료를 자동 이체했습니다. 자, 자동 이체하게 되면은 0.1%가 가산이 되죠. 0.1% 포인트가. 그 다음에 체크카드로 25만 원을 썼대요. 2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0.1% 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상품도 들어가 있다. 역시 0.1% 포인트 가산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율이 1.5%였는데 1.8%가 되는 거죠. 0.3% 포인트가 가산이 돼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2천만 원. 그 다음에 2.5년이에요. 그죠? 왜냐면 2년 6개월이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가셔도 돼요. 12분의 2년 6개월이면은 20에서 30개월이거든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간 게 뭐예요? 월 단리로 본 거예요. 월 단리. 얘가 이제 연 이율이니까 그걸 12로 나눈 게 월 단리 30개월이다. 됐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5에 해당하니까 2.5로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전이 나옵니다. 세전. 아직 이자 과세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해보면은 1, 요건 0.1이 아니죠. 2, 얘는 0.003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랑 할까요? 얘랑 1,000만 원. 자, 그러면은 3, 그 다음에 여기다 해보면 90만 원이네요. 계산해보시면. 됐죠? 9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전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후 수령액이니까 원금까지 포함이에요.
자, 세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얼마예요? 15.4%. 그럼 90만 원에 15.4%가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9,900이죠. 곱하기 154. 그래서 9만 그거의 절반 45,000 3,600원. 쪽에서 가니까 계산이 수월하네요. 13만 8,600원 이자입니다. 90만 원에서 13만 8,600원을 빼야 되니까 76만 1,400원. 요게 세후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금 2천만 원에다가 76만 1,400원을 더한 값이 3번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계산도 나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뭔가 어떤 공식처럼 돼 있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계산하기 수월하게 하는 것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수리 능력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문제 해결 능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